안녕하세요. 부자공장장 크루루미입니다. 일단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매출도 잘 나오셨길 바랍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표님들의 큰 미션이 남아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이게 1월과 7월이 되면 머리로는 홈택스를 맨날 떠올리는데 항상 신청 기한까지 미루다가 임박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게다가 부가세는 반년에 한 번, 간이가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을 찾아오시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에서 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반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 하시는 분들도 참고 가능하도록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부가세 신고 대상과 세율 설명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는 연 매출에 따라 대상이 나뉘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번 연도에 아무것도 매입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라고 하셔도 무실적 신고는 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무실적 신고는 그냥 다음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일단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가세자, 1억 4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 가세자예요. 근데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다 같은 간이가세자는 아니고요. 여기서 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이상인 사람은 다릅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매출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사이인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내기는 해야 하는데 대체로는 일반 가세자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매입이 많으면 일반 가세자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 매출 계산 기준은 말 그대로 1년, 총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를 새로 만드신 분들은요. 총 매출을 영업했던 개월 수로 나눠서 평균 월 매출을 계산하고 그거를 12개월로 곱한 결과가 연 매출이 됩니다. 중간에 영업 시작하고 총 매출 4,8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부가세 납부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렇게 파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라는 건 100만 원 팔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에 쓴 돈은 얼마고 이걸 따져서 그 남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대표님 쇼핑몰에서 결제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은 모두 홈택스의 데이터가 있고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미리 등록만 해둔다면 카드 지출 내역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역시 데이터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가치를 팔아서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하고 누락된 건 없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이에요. 종이세금 계산서라든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건 잘 챙겨야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 관련해서 쓴 돈이라면 다 넣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부가세 매입 공제, 종소세 비용 처리 둘 다 되는 게 있고 종소세 신고 때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가세 매입 공제랑 종소세 비용 처리 가능한 거는 판매할 물건을 구매한 비용,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세금 계산서 당연히 발행되어야겠죠. 통신비, 공과금, 사무실 비품,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이거는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식대 결제건입니다. 부가세 매입 공제는 안 되고 종소세 비용 처리는 되는 건요. 인건비, 이건 애초에 부가세라는 게 없죠. 접대비, 차량 유지비, 아까 부가세 매입에 해당되지 않는 차종 관련된 차량 비용은 종소세에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객 운송비, 그리고 물품, 간이가세자한테 받은 영수증인데요. 정확히는 부가세가 안 써있는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 처리되고요. 이거를 당연히 외우시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걸 부가세 매입에 넣어야 되고 어떤 걸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초반에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차이와 금액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연 매출 4,800만 원, 1억 400만 원. 이 숫자는요. 장사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채워지는 금액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세무 처리 관점에서 해외 구매 대행 매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매출 개념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고객 대신 구매해 주는 거잖아요.
고객이 저에게 10만 원을 결제했어요. 제가 타오바오에서 그 물건을 5만 원에 구매하고 국제 국내 배송비 2만 원 발생한다면 저한테 남는 건 3만 원이죠. 저는 이 고객한테 심부름을 해주고 3만 원의 수고비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수고비가 매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복비만 매출로 잡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되는 매출이 작아지니 간이가세제 혜택을 유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쿠팡이나 네이버 판매 수수료는 광고비는요? 하실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은 고객에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대가로 받는 돈이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객하고만 접점이 있는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오픈마켓 수수료랑 광고 같은 건 오픈마켓이나 대행사 같은 업체랑 오가는 거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매입으로 처리하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장점이 있는 만큼 과정은 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10만 원이 매출로 잡혀 있을 텐데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실제 매출이 3만 원이잖아요. 홈택스에서 잡히는 매출은 진짜 내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매출이다 라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소명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 요건 4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자료 수집부터 홈택스 신청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뭘 작성해야 될까요? 그 해고될 매출 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홈택스에 기입할 거기 때문에 구매 대행 수수료, 즉 순매출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는 파일인데요. 주문 건별로 마진이 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루미라는 고객에게 37만 9천 원짜리 서랍장을 팔아서 구매 대행을 해주기 위해 들어간 금액을 빼고 내가 가져간 구매 대행 수수료, 이 순매출이 건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자료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건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수 항목들이 들어간 채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양식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주문 번호나 고객 결제 금액 같은 거는 오픈마켓 내역이나 샵마인 같은 통합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카드사 사이트에서 해외 결제 내역,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는 배송비 내역 다운받고 해당 주문이랑 일치하도록 매칭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하신 대표님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걸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건 많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자료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그 주문건별로 정리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우선은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시죠. 일단 엑셀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순매출 산출 자료라고 임의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오픈마켓 매출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쿠팡 메인 화면에서 정산, 부가세 신고 내역, 날짜는 일반 과세자는 하반기 지정하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1년 전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조회에서 데이터가 나오면요. 그 위에 글자까지 표를 전체로 긁어서 컨트롤 C 누르고 엑셀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총 합계세를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이 숫자를 복사해서 아까 만든 순매출 산출 자료에 총 매출 부분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 쿠팡 매출 엑셀 파일은 25년 2기 매출 쿠팡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타오바오에서 긁은 카드 결제 내역 필요합니다. 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보통 마이 페이지에 이용 내역 또는 매출 전표라고 써있는 메뉴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이용 내역을 정리한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결제 금액이 현지 통화로 표기되어 있다면 환율을 곱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원화로 표시된 내역을 다운받으시는 게 정리하시기에 좋습니다. 다운받은 자료에 원화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 결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이 있다면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모두 제외하고 타오바오 관련된 가맹점만 체크하면 되고요. 롯데카드는 이렇게 해외 결제권을 따로 분리해서 내역을 주네요. 맨 위에 있는 결제 금액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르면 전체가 잡히고요. 이 밑에 합계라고 나와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 금액은 아까 순매출 산출 자료에 해외 구매 내역 이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젠 배송 대행지 이용 내역 받아야겠죠. 배대지 홈페이지에서 출고 완료 클릭하시고 기간 정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배송비 부분도 아까랑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르고요. 이거는 숫자로 변환이 필요하네요. 느낌표 모양 클릭하시면 숫자로 변환이 있습니다. 합계 복사해서 순 매출 산출 자료에 붙여 넣어줍니다. 기타 비용은 관부가세 대납 비용과 국내 택배비 대납 비용 같은 것들인데 이체 내역을 정리하셔서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매출에서 해외 결제 금액, 배대지 비용, 기타 비용 빼는 수식 넣으면 순 매출이 나와요. 이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소명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차례인데요. 보시면 작년이랑 인터페이스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사업자 전환 부분을 클릭해서 해당 사업자로 바꿔주시고요. 추천 메뉴에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뜨죠. 원래 메뉴 위치는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입니다. 1월과 7월은 부가세 정기 신고하는 달이고요.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1월과 7월이 아닌 때 접속하면 조기 신고가 뜰 겁니다. 1월 25일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 확정 신고 클릭하세요. 항상 뜨는 팝업인데요.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이라고 써 있는데 홈택스가 자동으로 내역을 긁어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1월 13일, 전자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1월 14일,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는 1월 16일에 제공된다고 하네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사입 판매하시는 분들은 1월 16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신고 구분은 25년 2기 확정이라고 뜨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옆에 확인 눌러주시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떠요. 업종 코드, 해외 직구 대행업, 아니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에 맞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장하기 버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1번 매출세액 박스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써 있는데요.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내가 거래업체한테 발급해 준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신 게 있다면 여기 넣어야 되고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주신 거는 불러오기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요. 지금은 날짜가 안 되어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 끊어뒀다면 수기로 넣으시면 돼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고객이 카드랑 현금영수증 구매한 내역이 잡히는 건데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반 사입 판매나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신용, 직불, 기미형식, 선불카드, 조회 클릭하셔서 결제 연도, 기간 잡고 조회 클릭.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대행 매출자료 조회 금액이 뜨는데요.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셨다면 여기에 매출 자료가 잡힙니다. 조회 결과 집계 누르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똑같이 내역 긁어오시고 조회 결과 집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금액이 뜰 거예요. 사입이나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기타 매출분에 금액을 넣을 거예요. 아까 계산한 순 매출, 산출 자료 금액을 기타 매출에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 표준 명세는 사업자로 일반 사입 판매랑 해외 구매 대행 같이 하셨을 경우에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세액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럼 오른쪽 매입세액 박스로 넘어갈게요. 이제 매입세액에서의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입니다. 오픈마켓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게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매출금액이고 저희한테는 매입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입력 수적 클릭하고 불러오기 누르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밑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 지난 세금계산서 써 있는데요. 해당되면 당연히 입력하셔야죠. 금액 빼먹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특히 매입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명세 입력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나머지 내용 입력한 다음에 입력 내역 추가하기 그리고 적용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하세요. 여기서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지출증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서 구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내역이고요. 이것도 조회해서 끌고 오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이용 내역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계산서 영수증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 사업용 카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클릭하셔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클릭하세요. 이거 공제되는 거 판단하셔가지고 공제 여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했을 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카드 결제 내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3자 카드 안 되고요. 이 카드는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이 연말정산할 때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따로 구분해서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명세 입력 클릭하시면 공급자, 사업자 번호, 카드 번호, 거래 건수, 공급가액 이런 거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드 이용 내역 엑셀 파일에서 필터를 걸고 그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한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다 입력했다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공제 감면 가산세액에 해당되는 것들은 클릭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할게요.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저희는 자료 준비했고 금액 맞게 넣었으니까 이해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25년 2기 확정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증빙서류 제출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다운받고 정리한 파일을 첨부해 주겠습니다.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하고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 클릭하고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파일 버튼 누르시고 내보내기 그러면 PDF 문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장만 하면 바로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카드 이용 내역, 배대지 이용 내역 같은 경우도 똑같이 PDF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홈택스로 돌아가서 파일 선택 누르시고 해당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속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뜨네요. 근데 첨부할 게 또 있어요 하신다면 오른쪽에 제출 내역 보기 눌러서 부속 서류 추가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이제 납부 영수증을 봐야겠죠? 신고 클릭하시고 신고서 조회 들어가요. 전자신고 접수증 납부서 출력 클릭합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 조회하시고요. 그럼 납부서 쪽에 보기 클릭하시면 영수증이 나와요. 거기에 카드가 있는데 입금하시면 됩니다. 납부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문 건별로 정리해서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평소에 정리를 안 하셨다면 총 금액만 취합한 다음에 순매출 금액을 내서 신고를 하시고 건별 소명 자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들을 취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홈택스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딱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진짜 좋게 바뀌었거든요. 이번 25일은 일요일이라서 1월 26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늦지 않게 꼭 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순이익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주문건별로 자료 정리 꼭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